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황현철입니다. 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텍톤 투자자문에서 수식운용본부장 맡고 있는 신종민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미국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 부채 한도 네. 두고 설왕설래 했었는데 네. 일단 하원에서 부채 한도를 좀 늘리는 법안이 드디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네.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있는 정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자, 오늘의 세 가지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 양측이 연준되나, 네. 두 번째 월가의 AI 거품 논쟁, 세 번째 미리 보는 애플 WWDC 이렇게 네. 세 가지로 정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예, 부채 한도 협상은 계속 움직이니까 네. 또 그냥 좀 뉴스로 보도록 하고 네. 심층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양측이 연준되나 이런데요. 예. 연준이 지금 일단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걸 시사를 좀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최근 분위기가 계속 또 올릴 수 있다는 좀 분위기도 있고. 분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연준 내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양측이 연준, 그러니까 금리 인상 중단했다가 다시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번 네. 좀 이슈를 좀 한번 점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일단 5월 FOMC에서 정책 결정문에서 연준이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 이런 문구 삭제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좀 금리 인상을 중단할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시사했다고 지금 다 해석을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해석을 했죠. 최근에 나온 연준 의사랑 회의록만 봐도 양쪽에 이제 좀 엇갈리는 의견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금리를 좀 계속 올려야 된다. 아니다. 중단하고 좀 지켜보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지표도 그렇죠. 좀 이렇게 금리 인상 중단을 별로 이렇게 바탕이 되는 쪽으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고용도 좋고 물가도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지표 물가 같은 경우는 PC 물가가 나왔잖아요. 네. 이 PC 물가가 4월 달 PC 물가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4.4%에서 높죠. 3월에 4.2%보다 오히려 높아졌어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 PC 물가 그러면 우리 소비자 물가보다 이 범위가 더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좀 광범위하게 퍼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이 숫자를 보고선 이 로레타 메스터, 이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거 연준이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았다. 이런 식으로 좀 강경한 네. 발언을 좀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표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1분기 GDP도 이제 속보치에서 이제 다시 이제 수정치가 잘 나왔죠. 나왔는데 이게 원래 속보에는 1.1 나왔는데 새로 바뀐 숫자는 1.3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여다보면 소비가 괜찮아요. 소비가 괜찮습니다. 예, 1분기 소비가 맞습니다. 3.8% 네. 증가했는데 소비가 괜찮습니다. 네. 이게 이제 속보치보다 더 높아진 거고요. 작년 4분기에 1% 증가한 것보다 더 높고 네. 3.8% 굉장히 소비가 좋은 것 같아요. 소비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는 이해하실 게 고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일단 네. 서프라이즈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소비 흐름이 아주 좋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고용이 이제 민간 고용 지표잖아요. 그 ADP 연구소라는 네, 데서 맞습니다. 쉽게 하는 건데 5월달 민간 기업 고용 지표가 이제 전달보다 27만 8천 많이 명이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이게 그 전망치 17만 월가에서 17만 그렇죠. 정도 예상했는데 10만이나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랐어요. 네, 기대치를 한참 넘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것 말고 이제 소위 구인 구직해서 네. 미국 기업들의 구인도 상당히 많다. 1,000만 개가 다시 넘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올려가지고 경기 침체된다고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아직은 그런 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 그렇죠. 네. 경기 침체라는 그런 단어가 느낌이에요. 멀어지고 있다는 기사들이 오히려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좀 경기 지표들이 그렇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시 6월달에 금리 인상 올릴 수 연준이 있다. 네. 시동을 다시 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2일날 이제 5월 고용 동향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고용 지표. 약간 민간 고용 지표였지만 이 전체 고용은 어떻게 그렇죠. 되느냐 이걸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13일 날 또 소비자 물가, 5월 소비자 맞습니다. 물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 네. 보면서 이 6월 FOMC가 13, 14일 열리기 때문에 이걸 네. 다 보고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좀 동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연준 고위 인사들도 꽤 있어요. 많죠. 예. 네네 맞습니다. 두 분 정도 이제 최근에 네.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네. 필립 제퍼슨 이사라고 이분이 이제
부의장에 지금 지명돼 있습니다. 오, 예. 네. 이분이 얘기하는 게 다가오는 회의에서 정책금리 일정하게 유지하기로 하는 결정이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최고금리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될 것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것은 위원회가 추가적으로 정책을 강화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스킵. 더 네, 많은 그렇죠. 지표를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네. 마치 기정사실을 해서 다음번에 네. 건너뛰는 건 뭐 이게 네. 좀 웨이트 앤 시 이 전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다음번에 안 네. 올리겠지만 네. 끝난 걸로 보진 마라. 한 번 네. 일단 건너뛰어보는 거다. 그런 이런 얘기를 의미로 얘기하신 했는데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다음번에 6월달에 안 올릴 거 안 아니냐 올린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시장에서 또 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 네. 또 나와서 나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이제 중단, 그러니까 포즈를 하는 게 아니라 스킵, 금리 인상을 건너뛰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6월은 그냥 좀 안 한다. 금리 네. 인상 안 한 게 좋겠다. 뭐 이런 분위기 얘기를 두 분이 하니까 네. 고위 인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시장에서는 일단 6월은 그러면 금리 동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네. 보는 좀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심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몇 달 지나서 좀 잊고 있지만 SVB 사태로 네. 촉발된 어떤 미국의 어떤 지역 은행들의 이슈가 실제 대출을 많이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사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사실 네. 연준이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금리 동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경제에 잘 소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네. 예를 들어 여기서 한 번 더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지방은행의 어떤 영향 플러스 금리까지 얹어지기 때문에 네. 대부분 한 이번 달은 좀 동결되는 쪽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수치를 보면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 페드워치 툴이라고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서 네.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을 이제 따지는데 6월 FMC에서 이제 금리 동결 확률, 네. 인상 확률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시 반반 정도 됐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일 오늘 맞아요. 아침에 보니까 18% 인상 확률이 18%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결 확률은 확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일단 6월 FMC 현재 시점에서는 동결하는 것으로 이제 스킵한다. 보는 것 일단 같아요. 한 달은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하지만 뭐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죠. 예. 그렇죠. 예. 방향성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양측이 연준되나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월가의 AI 거품 논쟁입니다. 오, 뜨겁습니다. 예. AI 관련주 엄청 뜨겁죠, 최근? 그렇죠. 뭐 미국에서 뜨겁고 그게 한국까지 지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전염이 되고 있는데 네네. 특히 이게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대단했죠. 실적 발표 후에 하루 만에 24% 폭등하면서 맞습니다. 뭐 지금 상당히 뭐 뜨거워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거품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네네. 월가에서 상당히 지금 격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네네. 그 월가에서 일단 AI 관련주 그러면 엔비디아 엔비디아. 이게 가장 크게 핵심입니다. 꼽히죠. 이게 연초 이후에 한 172% 올랐어요. 예. 예. 대단합니다. 예, 그거 말고 이제 반도체 기업들 AMD, 맞습니다. 마이크론 다 이렇게 마이크론. 쭉 올라가고 많이 있고 올랐습니다. 이거 말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 관련한 이제 뭐 이제 서비스, 그래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네. 내놓는 데들 이런 데가 이제 메타. 네, 우리 메타 연초 얘기했는데 지금 127% 올랐어요. 올 들어서. 메타 대단합니다. 그 말고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투자한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40% 가까이 올랐고요. 맞습니다. 예, 알파벳도 알파벳도 많이 마찬가지. 올랐습니다. 예, 수혜주다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거 AI 거품 아니냐 음.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이 대표적인 분이 이제 모하메드 엘 에리언 유명하신 경제 분석가죠. 네. 알리안스 경제고문인데 이분이 옛날에 이제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인 핑코의 이제 CEO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또 영향이 꽤 있습니다. 이분이 네. 이제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네. 26일 날 올렸는데 엔비디아가 폭등하지 않았다면 S&P 500 지수가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있을 것이다. 이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별반 아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이렇게 막 크게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네. 이런 주장을 하셨고요. 네. 실제 이제 소시에테 제네랄이라는 데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AI 관련 주식들 빼면 S&P 500이 올 들어 한 2% 했을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AI 거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 해석해 보면 네.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또 월가 유명 이코노미스트가 있습니다. 로젠버그 리서치의 창업자인 데이비드 로젠버그 이분이 또 CNBC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AI 주식의 가격 거품이 랠리를 망칠 것이다. AI 노출된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막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거품이라는 네. 거를 우리가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 과거에 닷컴 버블은 왜 닷컴 버블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냐면 닷컴이라는 이름을 붙인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장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네. 그 회사들이 다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사라져 버리는 기업들이 네. 됐는데 지금의 어떤 지금 현재의 주도는 우리가 AI하고 떠올렸을 때 작은 기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얘기했죠. 알파벳, 네. 엔비디아 이런 큰 기업들이 가고 있고 이 기업들은 이익을 또 굉장히 많이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어떤 거품이라고 어떤 할 수 있는 논쟁은 충분히 있지만 네. 지금부터 이 기업들이 이 AI를 통해서 산업을 통해서 실적을 보여주느냐. 실제로 이번에 엔비디아는 그 실적을 한번 보여주면서 네. 사실은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면서 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나오는 3분기, 4분기 실적에서 AI를 통해서 이 기업들 실적으로 그걸 증명해 버리면 네. 사실은 거품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산업이 열린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반대로 이 산업이 열리지 않은 채로 그냥 주가만 올랐다. 이래 버리면 또 거품이라는 얘기가 네.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조금은 어려운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다 될 것 보니까 같습니다. 논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논쟁될 수 있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충분히 하면 일리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컨대 이제 미국 헤지 펀드의 전설로 불리는 이제 스탠리 드러켄밀러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또 AI 관련주에 투자를 또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그렇죠. 1분기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집을 했습니다. 네. 예,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AI가 이게 투자자들에게 되게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특히 이제 경기 침체 속에서 되게 빛을 발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주식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닷컴 버블하고 완전 다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네. 또 이분뿐 아니라 증시 낙관론자 제레미 시겔이라고 네. 와트스쿨 교수죠. 네. 이분도 이제 CNBC 나와가지고 이 AI 반도체 열풍으로 인해서 똑같아요. 닷컴 버블 같은 게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 자기 많이 받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는 거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품 아니다 이렇게 보는 쪽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기업들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닷컴 버블을 다 이겨낸 기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사이클을 경험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신생 기업들하고 조금 비교하는 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자료가 또 하나 있는데 네. 이렇게 AI 투자 붐이 있으면 다 우리나라 개미들 막 뛰어들잖아요. 네. 지금 근데 우리 못하고 있죠. 미국은 네. 개미들이 뛰어들지 못했다. 뭐 이런 맞습니다. 분석을 또 있어요. 너무 순식간에 올라버려서 지금 이게 그런 분석이 반다 많습니다. 리서치라는 데서 이제 낸 자료인데 네. AI 보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동안 이 개인 투자자들의 AI 관련주에 대한 사자세는 어땠냐 그랬더니 그냥 개걸음, 횡보를 보수적이요. 했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별로 이렇게 그 AI 관련주에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분석을 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앞서가지고 뭐 밈 주식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막 뛰어들었잖아요. 뭐 게임스톱이니 뭐 AMC니 뭐 들었는데 그거 정도는 전혀 현재 보이지 않는다. 맞습니다. AI 관련주에 그게 특징입니다. 대해서 네. 개인들이 뛰어드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개인들도 뛰어들면은 상당히 더 AI 관련주가 그렇죠.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AI 관련주는 C3.ai 요 주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그렇죠. 되게 네. 움직임이 크더라고요. 이거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직은 좀 미국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AI까지는 안 들어가고 있다. 이런 또 분석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AI 된다가 지금 사야 되냐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은 긴 추세로 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단기에 이게 또 급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가 좀 최근에 움직임 보면 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장기 추세로 보고 그걸 타이밍이나 가격대를 잘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해야 되는 네. 그런 구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월가의 AI 거품 논쟁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좀 다음 주에 있을 얘기들이죠. 중요합니다. 미리 네. 보는 애플 WWDC 네네. 얘기입니다. 애플 하면 세계 최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매년 이제 그 개발자 회의라 네. 컨퍼런스를 하죠. 그러니까 네. 이게 WWDC잖아요. 네.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이게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데 네. 뭐 좀 정리해 오신 게 좀 있어요. 네. 조금 저희가 미리 한번 예상을 네.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도로 좀 준비를 했고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올해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네.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애플이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한 3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4천조 가까운 어떤 시가총액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6월 5일 월요일부터 애플의 이제 개발자 회의인 WWDC
2023 Worldwide Developers Conference 네. 2023을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데 앞서 이제 빅텍 중에서 이런 컨퍼런스를 했던 알파벳 그다음에 저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네. 이번 애플 개발자 회의도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투자자들의 네.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 개발자 회의는 매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매년 6월에 하고요. 네.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의 본사인 애플파크에서 이제 열리게 되고 대규모 이제 개발자 회의이고 일단은 애플의 이제 핵심 엔지니어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애플에 또 관련된 개발자들이 전 세계에 또 참석을 해서 네. 거기서 발표도 있고 토론도 하고 근데 항상 이제 뭐 키노트 스피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신제품들이나 신기술들을 이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발표해온 네. 전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개발자 회의에서도 다양한 신제품들이 발표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신제품 나올 것은 어떤 걸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까? 지금 중요한데요. 네. 이번에 이제 WWDC에서 가장 기대되는 거는 XR 헤드셋. XR 헤드셋. 네, 드디어 이제 VR, AR 헤드셋. 이 헤드셋을 이제 애플이 출시를 거의 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확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양측이 아니에요. 예전에 계속 출시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정확히는 애플은 출시한다는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요번에도 이제 하지 않았고 네. 근데 사람들의 기대는 이게 이미 2020년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벌써 3년째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계속 연기된 느낌을 그런 이제 주고 얘기군요. 있는 실제로 발표한 적은 없군요. 애플은 그렇게 발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 기기인데 이번에는 거의 확실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사들을 봐보시면은 애플을 이제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이제 기자분들이나 또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사양부터 해서 카메라가 12개가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쏘니까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사양이 이제 정밀하게 분석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 XR 헤드셋의 생산은 중국에 있는 입신정밀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 럭스쉐어인데 애플의 이어폰이 에어팟을 제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이미 생산 라인을 갖춰서 인력까지 배치해서 7월부터는 생산을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좀 이제 충격적인 그런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 지금 막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군요. XR 헤드셋 관련해 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또 판매량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 가격이 한 3,00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뭐 요런 안경처럼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걸 400만 원 주고 사면 약간 고민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이쪽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던 메타 같은 경우에 이제 퀘스트 2라는 제품을 출시했는데 대수는 한 1,000만 대 정도 팔긴 했는데 이 프로모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 분기에 메타가 거의 한 3조에서 4조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 VR 헤드셋이 팔리지가 잘 않는다. 근데 이제 가격대가 높게 나오면 이거 잘 팔리겠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기대하는 거는 이번에 헤드셋을 출시하면서 애플의 운영 시스템, OS라고 운영 시스템을 XR 전용으로 XR OS를 출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애플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 중에 일단은 그 페이스타임이라고 하는 영상 통화를 이제 VR 기기로, XR 기기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애플 TV 그런 컨텐츠들을 또 우리가 메타버스 같이 보게 되고 재밌는 얘기네요. 그 다음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아이 메시지를 또 이제 VR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진짜로 이제 애플의 생태계가 메타버스 그 다음에 증강현실 이런 영역으로 확장될 거라는 또 기대감을 또 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애플이 2015년에 애플 워치를 출시를 하고 나서는 어떤 새로운 영역의 디바이스를 출시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만 했고, 근데 이제 2015년에 8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는 신제품이기 때문에 이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타기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메타에서 뭐 헤드셋도 신제품 낸다고 바로 직전에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게 다분히 이제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제 메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퀘스트라는 제품으로 이제 VR 헤드셋을 만드는데 올해 이제 3분기 말 내지 4분기에 이때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퀘스트 3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XR 헤드셋, 메타의 퀘스트 3 이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한 3분기 말 4분기 넘어가는 이 어떤 성수기 시점에서 메타버스 어떤 산업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딴 거 뭐 신제품 발표하겠죠? 많이 하는데요. 일단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애플은 2019년부터 애플 실리콘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자사 기기들의 자체 칩을 다 탑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A16 바이오닉부터 해서 그다음 M1, M2 칩이 있었는데 M2 시리즈 중에 어떤 최고 사양의 칩인 M2 울트라 칩을
아마 이번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할 거다. 네.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칩 크기도 큰 이제 최고 사양의 칩이고요. 근데 이 칩이 맥 프로에 탑재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네. 일반 이제 투자자분들은 살짝 이제 이해를 돕기에 말씀드리면은 네. 애플의 여러 가지 라인업 중에 맥 프로는 굉장히 높은 사양의 PC 데스크탑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PC 본체인데 굉장히 고사양입니다. 그래서 뭐 몇 천만 원까지 이제 가격이 형성되는 사양에 따라서 그래서 차 가격이 뭐 차 몇 대 가격이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 컴퓨터인데 이 그동안 애플이 자체 칩을 다 탑재를 해왔는데 요 맥 프로만은 여전히 인텔 칩을 CPU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어떤 M2 울트라 칩이 맥 프로에 탑재가 되면 애플이 그동안 2019년부터 추진해온 애플의 반도체 전략의 완성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네. 사실은 애플의 어떤 매니아 분들한테는 굉장히 상징적인 모델이 맥 프로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되게 또 중요한 네. 이슈입니다. 인텔한테는 별로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인텔한테는 있겠네요. 계속 좀 악재가 많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뭐 또 새로 나올 만한 뭐 그런 이게 게 다양한 있나요? 이제 예. 약간의 조금은 이제 그 한번 어떻게 보면 더 재밌는 신제품 같은 느낌들인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 맥북 에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저가형 노트북입니다. 근데 지금 최고로 화면이 큰 게 13인치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15인치로 늘린 버전에. 그래서 사람들 얘기로는 그 2인치 늘린다고 되겠냐.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이 크기 차이가 네. 굉장히 크기 확 때문에. 보이죠? 예. 네, 그래서 15인치 맥북 에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맥 프로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큰 이제 스크린인데 데스크탑 일체형. 스크린이나 본체 일체형에서 우리가 애플의 또 주력 제품인데요. 네. 이건 또 굉장히 고가 모델입니다. 근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그동안 제일 큰 화면이 24인치였습니다. 근데 요번에 27인치 아이맥 프로가 출시가 될 거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15인치 맥북 에어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기존 이제 13인치 모델이 가격이 999불에서 1199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도 한 150만 원 이하에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애플 제품 중에 상대적으로 이 저가 모델이고 아마 애플의 판매량을 늘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줄 거라고 해서 또 한번 지금 중요하게 봐야 돼. 네. 특히나 애플이 이제 PC 쪽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또 기기가 될 거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보는 애플 WWDC까지 네.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제 주식들이 워낙 또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투자하기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식은 장기적인 어떤 그림이나 그런 판단을 통해서 가격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품이라는 것도 또 지나봐야 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성공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증시를 세 가지 포인트로 분석해드리는 박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지금까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이자 박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